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부인과 진료이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급 입관에는 종합의학 서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급 요강과 상급 입장을 합쳐서 상급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순서하기 관련된 재미있는 스토리를 갖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조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실래요? 질문. 자, 발표를 들었으니까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발표한 사람 어렵게 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손 들었네요, 저 친구. 예. 자, 책에서 보면은 이 청금방에서 부인과 소아과 부분이 앞으로 와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예. 조사했을 때 이유가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손상하기 걸 저수를 할 때 부인과랑 소아과 질병을 좀 특히 중시를 해서 제일 앞쪽에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자, 답변은 그 부인과 소아과 예, 들어가세요. 아무래도 좀 중시했기 때문에 앞에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답변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가 혹시 있을 것 같을까요? 사람의 목숨이 천금보다 귀중하다고 했는데 예. 부인과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에다 놓고 이 원리가 뭘까를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말해도 되나요? 네. 마이크 줄게요. 마이크 대고 하시죠. 다 들리게. 뒷사람이 안 들리니까. 네. 일단 성인 남성 10명보다 부인 1명을 치료하기가 더 어렵고 부인 10명보다 소아 1명을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만큼 소아랑 부인은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앞에다가 놓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 부인과를 일반 성인 남자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아이를 낳잖아요. 네.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균 감염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요? 부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부인을 접할 기회가? 성인 남성은 아니, 세상에 반은 부인인데요. 그러니까 임신한 부인을 요즘은 임신한 부인은 보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산이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다들 어느 정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니까 좋은 얘기죠. 예. 금방 말했듯이 부인과가 어렵다는 이유는요. 일반 남자들에 비해서 더 있는 생리 기능이 있죠. 뭐가 있죠? 생리 기능이 임신, 그 다음에 출산, 월경, 대하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경대태산이라 해서 부인과는 경대태산, 월경, 대하, 그다음 출산, 임신, 출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일반 성인 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더 들어와서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소아과는 왜 더 어렵다고 할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맥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호구 상관 지문법을 이용해가지고 풍기명 이렇게 맥진을 할 만큼 그런 특별한 맥진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순양이라고 해가지고 애기들이 막 양적인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좀 외관에 더 쉽게 생각해요. 네. 쉽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아주 단순해요. 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되게 네. 여러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거 네? 하면은 조금 더 쉬운 걸로. 그러니까 다 맞아요. 네. 다 맞는데 그보다 조금 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애들이 애들이 예. 가만히 안 있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예. 자, 지금 그리고 자신의 증세, 자기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을 못해요. 그렇죠. 정답이죠. 아, 네. 다 맞아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자, 세 사람 발표한 거예요. 예. 자,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다 돼가니까 배가 고파지죠. 뭐 늦게 먹었을지 몰라도 일단 배가 고파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가 배가 고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해요? 몰라요. 좀 더 큰 애들 한 서너 살 된 애들은 아파요예요. 네? 아파요예요.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몰라요. 배가 고파도 배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파도 배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부인과는 경제태산만 봐도 그래도 그쪽에 연구하면 좀 알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진짜 말이 안 통하죠. 어디 아파? 몰라. 왜 그래? 몰라. 그냥 다 몰라. 안 그러면 대답 안 하거나 이러니까 이 아이들의 상태를 굉장히 친밀하게 보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 악과 소아과, 벙어리처럼 말을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증상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건 이 부인 소아 부분을 갖다가 이 손사망에 대한 부분은 좀 중시 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가장 앞부분에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과 소아과를 중시하는 것이 이보다 좀 더 오랜 시절, 선사 시대 이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 시대에는 남성 위주였어요, 여성 위주였어요? 여성 위주죠. 출산하고 아이 종족 번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자예요? 여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갑골문이라든가 그 앞 시대에 있었던 이런 질병에 대한 기록들이 부인에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 시대에는 부인을 좀 존중했던 것이 좀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전쟁통이다 뭐다 하면서 그 좀 중요성이 약간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손사막이라는 이분은 그래도 부인 소아가 더 중요하다. 치료하기 힘들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인 소아를 앞부분에 놨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손사막 같은 경우는 천금요방, 천금익방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천금요방이라는 책을 한번 지었는데 그 책은 백과사전이에요. 모든 걸 다 모아놓은 백과사전인데 그리고 이 좀 한 3, 40년 지나서 말년이 돼서 내가 어렸을 때 쓴 책이 좀 잘못됐어. 좀 추가할 게 많이 있어. 라고서는 새로운 걸 더 추가한 것이 천금익방이라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각 조별로 발표할 사람 구했어요? 정했어요? 자, 발표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조는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발표할 사람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앞 사람들 뒤로 가고 최고 뒷 사람들 앞으로 오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주세요.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다 대고 발표해주세요. 자, 옮겨가세요. 뒤에서는 앞으로 오고 한 줄씩 뒤로 가면 돼요. 아유, 안녕하세요. 들어봅시다. 네. 두 분이세요, 근데? 자, 이게 몇 조죠? 1조. 그럼 몇 조 가야 되냐? 네. 7조. 저희는 소원방에 대해서 했고요. 7조하고 1, 4, 5조. 5조 있어요, 5조. 5조 조원들 이쪽으로 오세요, 5조. 먼저 이렇게 그냥 저희 퀴즈 답변을 쓰고 자, 5조 이쪽으로 오세요, 5조. 지식백과의 소원방에 대해서 검색하고 자, 재병 7조는 오도본에 대해서 검색하고 7조, 그다음에 7조. 위키백과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검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원방에 재병원 자, 7조 얼른 나와요. 했다. 자, 2명이 쪽으로 하고 2명이 쪽으로 와서 저랑 맨 처음에 전문 서적인데 7조. 이게 새로운 병이나서를 받아들이고 자, 좀 이렇게 2명. 도전적으로 그런 거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요, 빨리. 예를 신발 들면은 이제 전염병에 벗어야지, 왜 대해서 신어. 원래 유급 학설이 있었는데 신발을 그거에 벗는 게 맞춰서 난 않고 정상이다, 이 외계인이 사람아. 왜 자, 왔는지 이쪽으로 가고요. 이게 일으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주장을 한 거예요. 들어가요, 가서. 도전적 좀 더, 태도를 좀 취했다고 들어가서. 하고요. 자, 재병 원우론이라는 책이 이제 대표 2명 더 와서 저술인데 좀 해주세요. 뭐 재병 원우 총론, 질문할 거예요, 소시병원 질문. 이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럼. 그거랑 같은 책이라고 들어보죠.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위키백과에 여기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이 약간 있대요. 근데 뭔가 검색을 이거는 인공지능이 이제 물어봤더니 뭐 귀신에 의한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혹은 점술에 의해서 했다. 예를 들면은 너 몇 월생이니까 무슨 질병이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미신적인 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부적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저희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아,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주문으로 치료해요.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여기 예시로 있는 게, 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부적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게 무당이긴 하다. 너는 뭐 12월 질의응답도 해주세요. 질문도 하고. 네. 너는 사수자리니까 질문해 주세요. 사주 아, 우와. 자, 질문도 해주세요. 질문. 현재는 벌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벌 서고 있어? 부정으로 치료 약간 그런 아니 단장도 불러가지고 완전 단장이 너무 싫어. 예, 뭐 여기까지인데요. 예. 가세요 이제. 언니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을게. 뒤에 안 끝났나요? 막혀 있어요. 열린 토론이. 우리도 뭐 해야 돼? 말해. 아니 뭐 질문 한 예, 뭐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질문 하나 해요. 질문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예. 재병 원으로 이 중풍에 관한 그 고찰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 중풍이 그 현대 장기병하고 유사한 거라고. 아, 그거는 아니고 중풍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고 소갈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어요. 재병원은. 그래서 이제 이 중풍에 대한 고찰이랑 소갈에 대한 고찰이 다른 그 자료였어요. 자, 됐으면 이제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와서 조를 옮겨주시죠. 자, 이동해 주세요. 뒤로. 네. 자, 뒤에 있는 저 앞으로 가세요. 뭘 놀래요? 그냥 대고 하면 돼요. 예. 자,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가고. 저희 3조는 가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부분은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가롱이 주후방을 저술했다. 주후 구졸방은 응급시 사용하는 처방을 수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둘이 다른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줄여 말한 게 주후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양의 도갱경이라는 사람과 금나라 때 양용도라는 사람이 이거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뒤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책들을 저술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당시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쓰게 되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책들은 당연히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럼 아까 구졸방에서 구졸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도 물어봤는데 급한 병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서 이거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일반적인 병도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응급시 사용하는 처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롱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물어본 거여서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 나온 책들이 앞에 있는 주후방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용 보면은
주후방은 내과, 외과, 부인과,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질병과 치료병을 다루고 있고, 아까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급성 질환과 응급 상황에 대한 것을 특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뒤에 나온 주후 101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다 실용적인 처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인슐린 준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라서 소갈처럼 이렇게 산소 중독수 이런 식으로 분출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중풍에 대한 설명도 나왔는데 중풍에 대한 이런 오령산, 시효, 청간상, 마행, 감석상 같은 처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처방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하세요. 받았으면. 예, 됐으면. 예, 일단 발표하고 질문도 하고 했죠. 예, 질문하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나와 있는 요 부분도 보면은 이 재병원 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병원 후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아주 좁은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아주 일부분. 그리고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직 일러요. 좀 더 있으면 이 소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이야기할 건데, 또 임상시험에 가서 많이 할 건데, 지금에서는 이 재병원 후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이 재병원 후론이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이렇게도 이런 부분이 남은 것도 뭐 소갈과 당뇨병, 현대적인 병명과 한의학에서 말했던 병증이 일치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병증들은 현대적으로 볼 때 이런 병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일치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갈도 보면은 일상적으로 당뇨병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당뇨병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현대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맞아요. 요즘 나오는 질병들,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그냥 코비드19다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지만은 한의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것도 온병이라 볼 수 있어요. 코비드19도 한의학적 용어로 써라 했을 때 온병이 범주에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 말한 것과는 약간 달리 쓸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질문을 꼭 해봐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게 이야기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뭐 질문 사항이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빨리 이야기하래요. 자꾸 지금 웅웅거리네. 자, 수업 끝나려면 질문 하나 하고 끝날 테니까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누가 해주시죠.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발표하고 알아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 질문이 좀 더 쉽죠? 발표하는 것보다, 어떤 내용 이야기하는 것보다 질문이 쉬우니까. 어디요? 어디 있어요? 예, 마이크 줄게요. 예. 누구예요? 아까 마지막 조에서 왕숙화 내용 들었는데요. 왕숙화가 맥과 증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한 첫
인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제안했다고, 그걸 처음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맥을 잡긴 잡았을 것 같은데. 자, 혹시 이야기해볼 사람 있을까요? 맥과 증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왕숙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 이 맥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내경 시대에도, 내경에도 나와 있어요. 맥에 대해서. 내경에 대한 맥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난경에도 맥에 대해서 나와 있죠. 난경에서는 맥을 갖다 어떻게 잡았나? 혹시 알아요? 난경에서 맥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았죠? 난경에서 맥 잡는 방법. 자, 난경 몰라. 그럼 내경에서 맥을 어떻게 잡았죠? 황제에게서 맥을 잡았다고 하는데 맥을 어떻게 잡았는가? 자, 지금 맥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예, 이렇게 잡죠. 본인 맥 잡으라고 하는 거 다 까먹었죠? 개론 시간에 본인 맥 죽으라고 잡으라 했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잡으라 했는데, 자, 지금 맥을 잡을 때 몇 군데 잡아요? 손가락 몇 개 쓰죠? 3개? 한쪽만 잡아요? 양쪽 잡으면 몇 개? 손가락 6개 쓰죠. 자, 6개의 손가락을 갖다 쓰는데, 내경에는 과연 어떻게 맥을 잡았을까? 어떻게 잡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6개의 맥을 잡는 것은 난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난경에서 맥을 이렇게 잡자라고 한 것이고요. 그럼 내경에서는 난경과는 좀 다르겠죠. 난경에서 처음으로 맥을 이렇게 6개 잡아라 라고 했으니까 내경에는 그 6개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잡든 뭘로 잡든 간에 이 사람이 맥이 뛰는 형상을 잡는 것이 내경 시대의 맥이었는데, 난경에는 6개로 나눠서 손목을 6번 나눠서 잡아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난경에서도 이런 맥상이 이런 증상이다, 이런 맥상이 이런 증상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못했어요. 뭐 해서도 한두 개 이야기했거나 했는데, 이것이 이 맥경에 와서는 이런 맥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맥과 증상이 어느 정도 연결시켜주는. 자, 몸에 열이 난다. 자, 여러분이 한 37도 정도 열이 난다면은 맥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맥이 늘어진다, 빨라진다. 자, 여러분의 체온이 지금 36.5도인데 한 3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맥이 빨라질까요? 늘어질까요? 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빨라지는 이유가. 왜 빨라질까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답변 못하네. 수업 안 끝내겠어. 1시간 더 할 거야. 하면은 자, 왜 빨라질까요?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열받죠? 열받잖아요. 열받으니까 빨라지겠죠? 자, 지금도 열이 나니까 맥이 빨라지는 게 당연하겠죠? 겨울에 돼서 추우니까 맥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음양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죠. 예, 음양으로 보면 아주 쉬우니까. 그래서 한의학에서 설명하거나 뭐 어떤 걸 이해하고 할 때 음양오행을 갖다가 활용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것이 또 이치에 안 맞는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치에 맞잖아요. 보통 여기서 지금 계단 한 뭐 1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맥을 잡아와라 하면은 맥이 빨라지죠. 몸에 열도 나고. 그런 것처럼 그 음양이나 오행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는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면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맥이 빠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열이 나는구나, 이 몸 자체에 양기가 많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시켜주기 시작하는 것이 맥경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됐다라고 해서 그런 맥경에서 그런 것이 좀 구체화돼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손사막에 대한 내용은 그 최초의 어떤 이 종합 서적, 백화사전 같은 이런 서적이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왕숙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맥경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한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한론을 갖다가 언급을 해줬어요. 상한론이 내가 장준경이 상한론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그걸 갖다가 왕숙하가 어떻게 구했나 몰라요. 하여튼 왕숙하는 사람이 상한 예라는 예를 써가지고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 손사막도 그와 비슷한 책을 써서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왕숙과 손사막이다라고 해서 상한론의 어떤 이 공헌자 하면은 왕숙과 손사막, 이런 사람들이 상한에 대한 이 상한론을 더 이어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